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16일 새벽 2시가 넘었는데요. 지금부터 마지막 저녁에는 한 번이 없는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오늘 행안부 장관이 말이죠. 이 경찰국 신설 방안에 관해서 최종적인 행정안전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경찰들의 반발은요, 검찰에서 검수한박대하고 정반대입니다. 검수한박대는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강력히 반발했지 않습니까? 법리를 가지고 반발했는데 이번에는요, 이 경찰들의 반발은요, 본인들이 이 글을 써 올려요. 우려하는, 비판하는 이런 글을 갖다가 이 폴렛에 올립니다. 자,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는요, 다시 그거를 또 삭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성자 본인이 직접 삭제했습니다. 라는 자진 삭제 댓글이요. 100여 개나 지금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느냐?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항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금 이제 이 분위기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경찰들의 조직적인 일종의 이러한 반발, 그동안에요, 1인 시위도 하고 삭발 시위도 하고 또 이 단식 투쟁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 반발을 해왔는데요. 오늘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 신설 최종 방침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러한 조직적 반발은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발하는 내용의 이 댓글들을 보면요.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해서 아무도 의사표명을 못한 것이냐. 청장 주기는 없어도 되겠다. 경찰은 앞으로 뭐든 할 거면 장관 하락을 바라는 뜻이다. 경찰청장직의 우위상과 외청장으로서의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은 떨어질 것이다.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 경찰 최고 지휘관이 이제는 장관이 됐다. 이러한 이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러한 지금 내부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은요, 오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서 아쉬움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실행 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최종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총 16명 규모고요. 경찰국장은 경찰 계급 치안감이고요. 일반 우리 행정 공무원으로 따지면 2급. 그래서 지금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요, 이 국장급이 2급 또는 3급으로, 즉 고위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하고 맞춰서 직급을 조정한 것이고, 자, 그리고요, 행안부 장관이 오늘 경찰국 신설을 발표하면서 이 경찰 반발을 감안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노동부 장관이요, 일체 배석자 없이 독대 보고를 했어요. 업무 보고를 한 것이죠. 이 업무 보고 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히 대응하라. 이러한 강력한 지시가 내려갔고, 그리고요, 오늘 이제 보고 사항 중에서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중대 산업재해 감축, 그 다음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이 세 가지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업무보고 직후에 지금 이 장관은요, 이 급변하는 노동 환경을 봐정하지 못하는 낡고 경직적인 노동 규범과 관행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보상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했고,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적인 추진 과제로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때 많은 논란을 이야기해온 주 52시간 근무제, 이거를 좀 바꾸겠다. 그 다음에 임금 체계도 개편하겠다. 그래서요, 주 52시간제의 경우에는 주 단위로 52시간을 딱 묶어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2시간 근무제, 그 주 52시간, 이거는 기준을 유지한다, 이거. 그런데 주 단위로 하지 않고, 이 최소한도 이 월간 단위로 해서요, 4주나 또는 한 달 단위로 해서 이 52시간 근무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주는 40시간, 어느 한 주는 60시간, 이렇게 해서 월 평균으로 52시간 근무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 근로 시간을 갖다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임금 체계도 이 호봉제로 되어 있는 임금 체제를 좀 대대적으로 바꾼다. 이러한 지금 연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노동장관이 보고한 내용 중에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 문재인 정권에서도요, 이 기업들이 그야말로 여의도에서 여야를 대상으로 상당한 노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주들에게 상당히 가혹하다라는 그러한 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처벌이 너무 과하고 실효성이 없다. 이게 경영계의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법을 뜯어 고치려면은 이 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방침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내용을 오늘 이정식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 대통령께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을 지향한다. 그러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이 불법 파업이 40일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임금 체계를 유연화하고,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고, 그리고 노동시간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 달라. 이런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제 사적 채용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연속해서. 근데 이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문재인 정권에서의 청와대 그리고 세계 거의 선진국들의 대통령실의 채용 관행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어공과 늘공으로 구별되잖아요. 늘공은 직업 공무원이고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이잖아요. 이런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선거가 끝나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 또 이 공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종의 특채 형식으로 대통령실에 모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도 그러한 관행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선 때부터 캠프에서 열심히 뛴 사람들 또 인수위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야말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 탄생에 기여한 공로 이런 거를 감안해서요 적절한 계급을 부여하면서 채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사례가 이제 언론에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불법 불공정 채용이 있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공세를 퍼붓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 한마디로 공정하다, 공정한 채용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 지금 현재 직무대행의 경우에는 마침 강원도 자기 지역 사무실에서 자원봉사했던 직원이 이 7급 공채로 7급으로 이번에 이제 채용이 돼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7급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9급입니다. 9급. 자, 그래서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은 자기가 딱 선언했어요. 내가 채용을 추천한 건 맞다. 내 지역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대선 캠프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 뭐가 잘못됐느냐. 이걸 이 문재인 정권에서 1급 비서관으로 채용됐던 박성민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도대체 어느 거가 더 공정한 것이냐 이렇게 직접 반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은 어느 거가 훨씬 나아요. 계급도 9급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기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박성민의 경우에는 도대체 어디서 뭘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반격을 취하고 있어요.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느냐? 커버나 컨텐츠 출신이 이 김건희 여사를 모시는 팀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그 팀이 아니라 그 직원으로 있다. 그리고 대통령 외가의 육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안정모 씨의 누나.
그리고 대통령의 강원도 오랜 지인 2명의 아들. 이것이 이제 사적 채용 논란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오마이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아들 2명의 경우에는요. 한 명은 황 씨로 되어 있고 한 명은 우 씨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 씨의 경우에는요. 강릉에 있는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인데 이게 시민사회 수석실의 구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 씨의 부친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동안 인연을 쌓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황 씨의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황 씨도요, 이 강원도 동해에서 이번에 동해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분의 아들이에요. 아주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두가 이 부친과 인연이 있다는 것이 이제 공통 분모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금 낸 것까지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우 씨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일 때 1천만 원을 후보했어요. 이게 법에 따른 후보입니다. 이 후원입니다. 예. 그리고 우 씨의 경우에는요,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는 JTBC가 보도하고 있는데, 금년 7월 8일까지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감사로 일했다. 이러니까 이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거 공무원법 위반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러한 사적 채용 논란을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불공정한 사적 채용이 없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인선 대변인도요,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뭐라고 밝혔냐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 때부터 활동을 했고 각자 자리에서 헌신해가지고 대선 승리에 크게 공헌을 했다. 그래서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서 공정하게 채용을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용이 마치 사사로운 인연 하나만으로 채용된 것처럼 사적 채용으로 규정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도 전혀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 채용 관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 클린턴이 왔다. 그러면 아칸소 사단이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카고 사단이 왔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야권에서 공격하는 이 얘기는요.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적 인연이 계기가 됐지만은 사적 인연 하나로 채용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든 아니면 대선 캠프든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데 이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사적 인연만을 가지고 채용했다라고 공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권성동 이 대표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추천한 것이 맞다. 그러면서 1급 비서관 박성미 사례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게 더 공정하냐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 벼락 출세한 청와대 1급 비서관보다 이 청년이 대선 과정에서 흘린 땀과 노력의 시간이 결코 작지 않다. 낙하산 1급을 만든 민주당이 노력으로 성취한 9급을 감히 비판할 수 있느냐? 참 옳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김소연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는 이제 김성진, 즉 이준석한테 성상납을 했다고 폭로한 장본인이 김성진인데요. 이 김성진 대표의 지금 법률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페북에 글이 2개가 올라와 있는데 1시간 전이니까요. 자정쯤에서 하나, 다른 이 주동식이라는 아마도 이제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으로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과 관련해서 쓴 이 페북의 글을 본인의 페북 글에 갖다가 이제 공유하고 있어요. 뭘 이 사람은 주동식은 비판하고 있느냐? 바로 천안함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천안함은 누구냐? 아주 철저한 이해관이지 않습니까? 영남에서 호남으로 가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순천 광양. 자, 그래서 영남에서 넘어와갖고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분의 주장입니다. 호남으로 넘어와서 자리만 하나 탐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당에서 자리만 생기면
그야말로 아주 감쪽같이 자리 하나씩을 다 챙긴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묵묵하게 호남 지역에서 호남 지역 발전과 그리고 호남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든가 보수 인사들이 나은 건지 한번 평가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천하람과 정반대로 중앙당에서 무슨 자리 하나 맡기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천하람은 그야말로 햇볕성 활동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잘 만나가지고 출세기로 달리고 있다. 이러한 기조로 지금 현재 비판적 이런 SNS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을 바로 김소연 변호사가 공유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천하람 똑바로 하라, 이해관. 그리고 이준석 이런 천하람을 갖다가 당협위원장까지 호남 쪽에다 맡기고 있는 거, 이건 잘못됐다. 이런 지금 인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준석이 대표가 되기 전에 호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느냐. 천하람한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고 10년도 훨씬 전부터 호남 혐오, 호남 차별 문제를 이슈화했고 누가 누구에게 호남 문제를 가르치려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요. 천하람의 여러 가지 활동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거는 저녁 아마도 6시간 전이니까요. 지금이 이제 새벽 2시니까 한 10시쯤, 8시쯤에 올린 것 같아요. 이제 고발 사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김성진 대표의 나는 대리인이다. 그래서 감히 얘기하겠는데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한 기업이 무너지기까지 곁에서 이것저것 얻어먹고 뽑아 먹은 자들은 성상남을 받은 이준석 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 기업이 무너졌다는 것은 아이카이스트가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왜 무너졌느냐? 하도 이 김성진한테 대접을 받은 부정부패한 인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준석 하나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 많이 있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소연 변호사가 밝힌 내용은 김성진 대표가 정치인들의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해 보겠다. 이 얘기는요, 제가 며칠 전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투머치 토크 진행자죠. 이 강찬호 논설위원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강찬호 논설위원이 밝혔어요. 왜? 강찬호 논설위원이 김소연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슴없이 정치인들의 여야 실명을 다 까더라. 그런데 이 보도상 그 실명을 본인은 감췄다. 보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거기하고 연결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성상납을 받은 이준석뿐만 아니라 이 김성진한테 대접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대접을 받은 정치인들의 추가 범죄 까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시점에서 정치인 김소연으로서의 전략도 하나 살짝 공개해드리자면, 저는 앞으로 이준석을 철저히 묻어버릴 계획이다. 언론과 그리고 여론의 관심으로부터 사라지도록 만들겠다. 이준석이 아무리 관종짓을 해도 오직 이준석의 관심은 상납 수사 외에 그 어떤 것도 큰 이슈가 되지 않도록 나름의 정치력을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강찬호. 그래서 강찬호 논설위원은 판도라 상자 폰이 터졌다. 그래서 JTBC가 단독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도라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김성진 대표가 만난 정관계 인사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도라 상자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페이북에 글을 올렸고, 그리고 일요신문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3시 52분에 올라온 일요신문의 보도를 보면요. 2016년도에 구속될 때, 그때도 뭐라 그럴까요? 이준석이는 그때 아무런 영향가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진 대표 주변에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가 이게 장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에서요, 대검에서도 김성진 리스트를 만들고 있었고, 그러한 김성진 리스트, 김성진 파일이 지금 여의도 정가에 떠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말이죠. 거기에 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전신의 자유한국당 인사들, 박근혜 정부의 최고위직 관료들, 그리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방송사 임원, 언론인, 연예인들이 이 김성진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리스트, 김성진 리스트하고 파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돌아다니고 있는 김성진 리스트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일요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리스트를 갖다가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페북에서 얘기한 대로 김성진 대표한테 이거를 좀 까라 이렇게 본인이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만약에 김성진 리스트, 김성진 파일이 이 김소연 변호사의 뜻대로 만약에 김성진 대표가 폭로를 한다 그러면은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사건 때요, 김봉현 씨가 그때 정관계 인사 리스트 뭐 20여 명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파장이 야기된 바 있는데 이 김성진 이 폭로 리스트 상당히 위협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이 김소연 변호사의 이 언론 인터뷰 내용 그리고 본인의 페북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빠르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걸로 제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